멀리 베트남에서 한국으로 시집온 결혼 이주 여성들. 이제는 우리의 이웃이자 가족인 이들에게 전하는 특별한 사랑과 희망의 메시지. 친정집 고쳐주기 프로젝트가 올해도 어김없이 시작됐습니다. 집수리가 필요한 친정집을 선정하기 위해 직접 베트남으로 떠난 포항시 새마을회 행복사절단의 사전답사 현장. 지금부터 그 아름다운 동행을 함께합니다. 아침부터 분주한 모습의 포항시 새마을회 행복사절단. 바로 이곳에서부터 사랑과 희망을 전하는 이들의 아름다운 여정이 시작됩니다. 여기는 끼엔짱이란 곳입니다. 저희 베트남 남부에서 가장 남쪽 바닷가 지방입니다. 베트남 현지로 사전답사를 떠나온 행복사절단. 앞으로 5일 동안 끼엔장성에서 호치민까지 이동하며 집을 고쳐줄 친정집을 선정하는 일을 하게 되는데요. 막중한 책임을 느끼며 차에 몸을 싣고 친정집으로 향하는 행복사절단들. 벌써부터 빡빡한 스케줄이 예상됩니다. 5개 도시 중에 9채의 집을 둘러보고 그중에서 가장 열악한 집 4집을 선정해서 지어줄 예정입니다. 그렇게 차를 타고 이동해 도착한 사전답사 첫 번째 집. 끼엔장에 위치한 판진박 씨의 집인데요. 딱 봐도 함께 사는 식구들이 엄청나죠? 대가족이 살고 있는 이 집. 과연 집 내부는 어떤 모습일지 통역사와 함께 들어가 봤습니다. nói chung là nói gì nói chung là cái gì nó cũng nói chung là bất tiện hết trơn tại vì cái khu vực này nó quá 천천히 집을 둘러보기 시작하는데요. 5명의 아이들을 포함해 총 12명이 함께 살고 있다는 한진박 씨의 집. 이 집에 살면서 가장 불편했던 점은 무엇인지 직접 들어봤습니다. 여기 비가 오면 비가 새요. 네, 보다시피 다 정리가 안 되고 여기도 이 부분은 비 오면은 물 떨어지거든요. 이 집의 전체적인 구조는 오른쪽 결혼한 언니네와 왼쪽 어머니의 집, 이렇게 두 가정이 합쳐져 있는 모습이었는데요. 12명의 대가족이 살기엔 얼핏 봐도 공간이 상당히 좁아 보이죠? 거기다 비가 오면 물이 새는 천장에 배수시설을 제대로 갖추지 않아 바닥으로 물이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em nói bây giờ trời mưa là không có ở được, nước ngập như thế này nè, còn trời nắng cũng vậy, nóng quá, cứ mỗi ăn uống là đi ra ngoài trước hết, còn cái chỗ này là chỉ nằm trời nắng, nếu mà nắng là được nghỉ ban đêm thôi, chứ không có nghỉ thường, nếu trời mưa là không bao giờ nghỉ được, mưa là nó dột nát. 포장을 가지고 이래 놓으니까 바람도 안 통하고 좀 답답할 것 같습니다. 안에 보시면은 전부 다 양쪽에 포장으로 돼 있어가지고 무게가 안 통하고. 아이들이 살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어떤 식으로 집을 고쳐야 할지 꼼꼼하게 살피는 행복사절단. 아무래도 이 집은 수리가 필요해 보이는데요. 하지만 내 가구밖에 고쳐줄 수 없는 실정. 그렇다면 선정에 있어서 심사 기준이 따로 있는 걸까요? 가족 구성도와 주거 환경, 그리고 생활 수준, 그리고 시급성과 접근성을 가지고 지금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조금 어렵네요. 그러니까 뒤에가 강이에요. 네, 강이에요. 강이네요. 네, 강이에요. 이거는 뭐 위에 된조까지 돼 있는. 위에까지 돼 있는. 1차 서류 접수를 통해 받은 사진으로 9가구를 선정했는데요. 그런데 이 집의 경우는 사진보단 실제 집 상태가 그리 나쁘진 않은가 봅니다. 잘 못 지어줘요. 그러니까 앞에 요 가축한 부분만 손보면 되는데 우리가 그런 수리는 안 되니까. 현장 점검을 마치고 차에 오르는데요. 이 집은 어떤 것 같나요? 아까 집보다 사실 이 집이 더 열악해 보였었거든요. 그랬는데 직접 와서 보니까 안에는 예, 우리가 안에는 지어줘도 너무 좋아요. 저만큼 지어줄 밖에서 자신이 보니까. 없어요. 그러니까 답사가 필요해요. 현장 답사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느끼며 바로 다음 집으로 이동하는데요. 이번에는 우리의 도움의 손길이 절실히 필요한 친정집을 찾을 수 있을까요? Vì cha nó đó chết thì nó mới 2 tuổi. Dạ. Rồi cái này mẹ thì mới mất năm nay là 2 năm. Thì mất rồi là liệu nó đi bệnh. 다음 날 방문한 곳은 베트남 남서부 건소에 위치한 짠티레오 씨의 집인데요.
외할머니는 우리를 보자마자 한국으로 시집간 손녀의 방을 보여줬습니다. 한국으로 시집간 지 벌써 2년. 하지만 시집을 간 이후로 손녀를 보지 못하셨다는데요. Hồi ngày mà mẹ nó mất rồi nó đi tới giờ 이 là 사람 할머니잖아. nói nghe chồng nó nói cho về mà nói hoài không có thấy. 한국으로 시집 보낸 손녀를 그리워하는 할머니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안심시켜드리기 위해 행복사절단이 반가운 소식을 우리 전합니다. 짠대류가 저희 2층에 새들어 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다른 데보다 신경이 좀 더 가는 것 같습니다. 애기도 잘 크고 잘 살고 있어요. 잘 살고 있어요. 손녀가 잘 지내고 있다는 소식에 이제야 마음이 좀 놓이시나 봐요. 서둘러 찾아온 다음 친정집은 러무 인자오 씨의 집인데요. 지금까지 본 집들과는 다르게 강 위에 집이 지어져 있더라고요. 현장에 방문했을 땐 러무 인자오 씨의 부모님은 딸의 출산을 위해 한국으로 출국한 상태. 현재 할머니만 이 집을 지키고 계셨는데요. 과연 집의 상태는 어땠을까요? 아니 지금 여기까지고 여기는 좀 4,000불짜리 강이라 강. 보세요. 이 밑에 자체는 전부 다 강이라 강. 강 위에 강. 바닥 틈 사이로 흐르는 강물이 보이는데요. 보기만 해도 위태위태한 모습입니다. 손볼 곳이 한두 군데가 아닌 것 같은데요. 본격적으로 공사에 들어간다고 해도 무엇보다 안전하게 시공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해 보였습니다. 또 생활 공간이 부족하다는 문제도 보완해야 했는데요. 중간에 길을 가지고 이쪽은 할머니 집이고 할머니와 큰아들 집이고 요거는 삼촌 집인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한 집을 요 폭이 6m밖에 안 되니까 가로로 13m를 지으면 한 집에 기거할 수가 있겠는가. 그래 지금 묻고 있어요. 그게 안 되면 집을 평수를 적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번 현장 답사에는 특별히 현지 베트남 건설업체 사장님도 함께했는데요. 누가 봐도 집수리가 시급한 러무 인자오 씨의 집. 실제 공사에 문제가 없는지 전문가들과 진지한 토론도 오고 갑니다. 깊이 들어가니까 기둥이 위험하지만 여기는 바로 땅이기 때문에 별로 위험하지 않아요. 안 물어보세요. Anh định nếu mà xây ở đây á, Ok. 된다고. 응. 오케이? 응. 그리고 삼촌도 동의하고 삼촌도 동의하고 이 집 할머니도 같이 그렇게 산다면 이 집은 좀 해줘야 될 집 같아요. 회장님. 러무 인자오 씨의 집은 현장에서 바로 집을 고쳐주기로 최종 결정을 내렸는데요. 부디 예쁘고 튼튼한 러브하우스가 됐으면 좋겠네요. Bên họ thì nói chung trong quá trình trong 3 năm qua thì bên họ rất là nhiệt tình và ủng hộ những người dân và nhất là người dân của dân Việt Nam. Thì vấn đề ở đây thì quan nên những cái chuyện đó thì trong quá trình mình đi làm thì nó cũng có rất là nhiều khó khăn là vấn đề là đường mình đi và mình đi tìm là những nhà của dâu rất là khó khăn. Sau này mong là những nhà của dâu phải có một cái gì chính xác hơn chút xíu để cho nó tốt hơn những chuyện đó. 우리의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친정집은 예상했던 것처럼 한두 군데가 아니었는데요. 특히 태풍 피해로 인해 집터만 남겨진 채 집이 완전히 소실된 곳도 있어 보는 이들의 마음을 안타깝게 했습니다. 네, 아직 우리 자녀도 지금 집이 없다 보니까 지금 엄마 같은 경우도 잠깐 자녀를 돌보러 나가신 것 같은데 당장 귀국을 했을 때 집이 없어서 가족들이 지금 보니까 뿔뿔이 흩어져 있는 조금 딱한 상황인 것 같아요. 올해로 4년째 베트남에서는 매년 희망의 씨앗이 뿌려지고 있는데요. 2019 베트남 친정집 고쳐주기 프로젝트는 이제부터가 시작입니다. 원래도 마찬가지로 좀 정말 어려울 것 같아요. 선정하기가. 이 집도 마찬가지로 어렵고 저 집도 마찬가지로 어렵지만 저희가 열심히 또 그 기준에 막 적합하게 해서 선정을 해서 지금 우리 유주에 있는 여성들이 마음 놓고 친정집 걱정 안 하고 편안하게 우리 한국에 정착해서 생활할 수 있도록 고민하고 노력해서 그래서 저희들이 그 사람들의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가야 할 길은 멀지만 어제보다 나은 내일을 위해 희망을 품고 달려가는 베트남 친정집 고쳐주기 프로젝트. 한국에서 베트남으로 전해진 감동의 이야기, 그 아름다운 동행에 여러분들도 끝까지 함께 해주시겠어요?
1%의 영감과 99%의 땀이다. 발명을 하기 위해선 아이디어도 중요하지만 노력도 중요하죠. 울산은 이렇게 노력으로 똘똘 뭉친 발명가들이 있습니다. 심지어 세상에 단 하나뿐인 특허템까지. 세상에 이게 다 뭐야? 이들을 만나러 김원지 리포터가 출동! 집에 가야 될 것 같아요. 없어요. 간판도 그대로, 가게도 그대로, 뭐 특별할 게 하나도 없는데요. 다 평범해요. 맨날 보는 그거. 뭐예요? 울산의 에디슨이 발명한 그거 뭐예요? 바로 이거랍니다. 알 것 같은데요? 이 그거 아니에요? 차 사고 같은 거 났을 때 오지 마세요 이렇게 하면서 딱 차 앞뒤로 딱 세워놓는 거 있잖아요. 이거 뭐 같아요? 안마기? 안마기? 지압기. 뭐라고요? 지압기. 지압기요? 도마? 도마? 빨래판? 빨래판. 운동. 운동? 아니 이게 도대체 뭐죠? 첫 번째 특허템을 발명한 분이 있다는 태권도장. 그런데 난데없이 특허템 위에 올라가 아이들이 스트레칭을 하는데요. 태권도장에서 얘들아 태권도 안 하고 뭐해? 다리에 힘이 들어가가지고 근육이 생기고 그냥 할 때는 다리에 힘이 안 들어가가지고 근육이 안 생기는 거지. 오 세상에. 혹시 이거 누가 만들었어요? 관장님께서. 관장님께서요? 개봉박두 태권도 관장님이 개발한 첫 번째 진짜 어디서 특허템. 물건이에요? 일단 한번 해보시죠. 이것은 이제 우리가 체력 측정할 때 네. 유연성 체크를 해주는 하나의 간단한 그 도구입니다. 보통은 어느 정도 돼야 좋은 거죠? 좋은 것은 자기 손가락이 0을 벗어나는 범위 내에서가 좋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 그렇군요. 네네. 그 정도면 할 수 있겠죠. 자, 수영선수 출신 리포터로 알려진 언지킴. 울산의 건강이라며 빠지지 않을 정도의 운동 실력이 상당한데 과연 그녀는? 마이너스 2 정도 되겠습니다. 아이 뭐야 운동 안 해 요즘? 그럼 오늘 혹시 특허템이 네. 저의 유연성에 좀 도움이 되는 건가요? 그럼요. 당연히 되죠. 그러면 비포와 애프터를 확실히 만나볼 수가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자, 방금 비포를 보셨잖아요. 이제 애프터 보여드릴게요. 첫 번째 특허템 200% 활용법. 바로 3분 동안 특허템 위로 올라가 스트레칭을 하는데요. 그냥 위에서 스트레칭만 하면 되는 거 아니야? 너무 쉬운데? 라고 생각하면 천만의 말씀. 척추가 굳었거나 휘어진 사람들이 이 동작을 하면요. 마치 온몸이 뒤틀리는 듯한 느낌이 난대요. 언지씨 괜찮아요? 제 몸이 아닌 것 같아요. 지금까지는 아직 잘 모르겠어요. 자, 한번 해볼게요, 제가. 과연. 온 세상의 기운을 받아 자신에게 쭉 뻗는 언지의 팔. 과연 마이너스 2라는 타이틀을 극복할 수 있을 것인가? 무려 8cm나 증가. 어머나 고무 열매라도 드셨나? 쭉 늘어났어요. 대박! 대박! 저 살면서 유연성이 팔이나 나온 게 처음이에요. 판에 올라가서 네. 운동을 했을 뿐인데 네. 그것도 아주 간단한 스트레칭을 했을 뿐인데 네. 이런 변화가 있나요? 그렇죠. 생각하지도 못한 부분을 이번에 저희들이 방법을 찾았고 이와 관련해 가지고 운동시켰더만은 아이들이 좋은 결과치를 많이 볼 수 있었다 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니 진짜 이게 무슨 원리예요? 이게 정확하게 운동 방법에 대한 부분은 저항성을 길러주는 저항 운동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좀 더 쉽게 설명하자면 다리에 힘이 들어가면서 자세를 바로 잡아주고요. 척추가 올곧게 교정이 된다는 겁니다. 이런 원리로 세상에서 단 하나밖에 없다는 특허까지 받았다는데 그 수가 수십 개나 이른다지요. 심지어 유니스트와 함께 협업도 하는데요. 교수들도 인정한 문양교 관장의 한 특허템. 그룹은 어마어마하죠? 제품을 사용하는 그룹, 한 그룹은 사용하지 않는 그룹을 해서 5주 동안 매일 이렇게 운동을 시켰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근육의 활성도 이런 것들을 좀 측정했는데 해보니까 균형이 안 맞아서 생기는 그 통증이나 혹은 또 신체 강화를 이렇게 하는 데 있어서 일반적인 운동보다는 좀 효과적일 수 있다. 이렇게 좀 결론을 내릴 수 있었습니다. 진짜 대단합니다. 에드슨님 어디 가시지 말고 울산에 계시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혹시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진짜 네. 건강한 100살 시대를 위해서 네. 한 말씀 해주세요.
통증 없는 100세 건강 시대를 위하여 제가 열심히 뛰겠습니다. 파이팅! 화이팅! 두 번째 특허템을 찾기 위해 찾은 이곳 바다를 이용한 물건인가 감이 안 오는데 알려줘요, 은지 씨. 넓은 바다 이곳에 두 번째 특허템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어딜 봐도 특허가 될 만한 뭔가가 보이진 않는데요. 혹시 이거 바다? 아니면 장비? 뭘까요? 이거 제가 사진을 한 장 받긴 받았는데 사다리 알 것 같아요. 저기 있다. 빨리 오세요. 네? 이게 특허템이라고요? 그냥 부둣가에 설치된 사다리 같은데. 그 비밀을 찾기 위해 항만공사로 출격. 그곳엔 사다리로 진지하게 100분 토론을 나누는 이들이 있는데요. 그리고 그 속에 중심이 되는 항만공사 직원 이상민 특허인. 근데 왜 이 사다리가 특허템이에요? 이 사다리는 지금 실용신안 등록이 되어 있는 사다리입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는 너무 평범해 보이는데요. 아니요, 여기에는 숨겨져 있는 비밀이 있습니다. 물에 빠진 사람을 좀 더 쉽게 구출하기 위해 만들어진 사다리, 인명구조용 사다리인데요. 이상민 특허인의 작은 이 아이디어를 시작으로 사다리 같은 개발됐습니다. 경우에는 지금 고무 재질과 스테인리스 재질 그리고 와이어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부 충격이나 또 충격이 파손되었을 시 교체가 쉽고요. 그리고 가격적인 측면에서도 상당히 좀 매력 있는 제품입니다. 생명의 다리라고 불리는 인명구조용 사다리. 부두에서 작업하는 중 익수자를 구하기 위해 설치된 중요한 존재인데요. 기존에 있던 것을 특별한 기술과 접목해 새로운 제품으로 재탄생시켰습니다. 이거는 옛날 사다리입니다. 예, 지금 이 사다리를 보면 아시다시피 지금 바가 하나가 빠져 있고 또 지금 찌그러져 있는 상태인데 사람이 물에 빠졌을 때 올라오다 보면은 무의식적으로 잡게 돼 있는데 바가 없다면 바로 다시 빠질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겠죠. 기존 사다리가 고정형이었다면 새로운 사다리는 탈부착형. 워낙 튼튼하고 가성비가 좋아 보수 유지 비용만 냉장고 한 대 값을 절약할 만큼 어마어마한 효과를 냅니다. 익수자가 부두에서 접안하다가 밧줄 끈보다 떨어지잖아요. 그럼 이 사다리가 있으면 그 선은 정말로 좋은 거지. 왜냐하면 기존의 이 사다리는 길이도 얼마 안 되고 그냥 일체형으로 돼 있어. 우리 일반 사다리 있잖아. 근데 이거는 이 간격도 크고 튼튼하고 또 재질이 또 비싼 스테인리스고 그래서 목도 안 쓰고 오래 간다는 거지. 건축학을 전공한 특허인. 전문 지식을 살려 도면을 직접 그리고 분석했는데요. 사람의 목숨을 구하는 사다리인 만큼 다른 직원들의 피드백과 함께 꼼꼼하게 연구했습니다. 순수 개발 기간만 총 3년. 여기서 그치지 않고 지금은 한 중소기업과 협업을 맺었는데요. 이로 인한 사회적인 가치도 상당합니다. 효자 중에 효자템이죠. 특허인도 사다리를 볼 때마다 뿌듯하시겠어요. 예, 울산 하면은 울산항이 빠질 수가 없습니다. 그 울산항에서 울산항을 이용하는 고객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그리고 인명사고가 한 건도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게 저희 꿈입니다. 작은 아이디어가 노력과 끈기로 멋진 특허템으로 바뀌는 순간 나뿐만 아니라 모두에게 행복을 주는 물건이 되면서 그 가치는 배가 됩니다. 앞으로도 이들의 활약을 기대할게요. 파이팅! 자연이 선물하고 인간의 지혜가 탄생시켰다는 귀한 음식, 바로 어란입니다. 전국에서도 알아주는 명품 어란을 만나기 위해 전남 영암이 왔는데요. 전통 방법 그대로 내려오고 있는 세월의 맛 가득 담긴 어란 만나러 함께 떠나보시죠. 바다와 민물이 만나는 해남의 한 호수. 숭어를 잡기 위해 아침부터 다들 모였습니다. 이곳에서 전통 어란을 만드는 최태근 명장을 만날 수 있었는데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뭐 잡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숭어 잡고 있어요. 그쵸? 그 그물 말고 이렇게 낚시로 직접 숭어를 잡으신다고 해서 왔거든요. 네, 저한테 필요한 것은 낚시로 잡은 숭어만 필요합니다. 그물로 잡으면 좋은 어란을 만들 수 없다고 합니다. 잡았어. 잡힌 것 같아요.
와, 저거 숭어예요? 숭어예요. 우와! 기다림 끝에 잡은 숭어. 월척입니다. 아, 딱 힘이 넣었어요. 와, 진짜 커. 와. 이렇게 보면은 수컷은 이제 하얀 정액이 나오고 네. 암컷은 이렇게 돼 있어요. 아. 암컷이네요. 암컷이네요. 네. 오. 알이 꽉 찬 숭어는 4월부터 5월까지 만날 수 있는데요. 잡았다. 해봐도 돼요? 네, 도망가면 어떡해요? 여기 네, 여기 잡고. 도망가면 어떡해, 도망가면. 박은혜 리포터도 손만 느껴봐야죠. 월척이다! 걱정과는 달리 숭어 낚시 성공! 보이세요? 저보다 더 큰 것 같아. 와, 엄청 크다, 진짜. 손맛 장난 아니에요. 이 숭어 잡는 손맛. 어란을 만드는 데는 참숭어 중에서도 알이 꽉 찬 암컷만을 사용하는데요. 이곳에서 잡힌 숭어는 몸집도 크고 싱싱한 데다 힘도 무척 세다고 합니다. 근데 보니까 이 크기도 큰데 여기 배 부분에 알을 가득 담고 있는 것 같거든요. 지금 이렇게 산란철인 거죠? 이럴 때 많이 잡히나요? 숭어는 벚꽃이 필 때부터 벚꽃이 필 때? 그다음에 아카시아 꽃이 질 때 그때까지 그 기간 동안 산란해요. 숭어 낚시를 끝내고 신흥동 마을에 위치한 최태근 명장 집으로 향했는데요. 3명이서 들고 내려야 할 정도로 정말 많은 숭어들을 잡았습니다. 오늘 진짜 많이 잡은 것 같아요. 그죠? 와, 네. 이 정도면 한 5kg. 5kg. 그럼 이제 숭어를 잡아왔으니까 어란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실제 알을 먼저 채취를 할 거예요. 아, 알을 먼저 채취를 하고 그 다음에는 알을 꺼낸 다음에 이제 그 염장을 하죠. 염장. 이제 본격적으로 어란 만들기 시작합니다. 먼저 잡아온 숭어들을 깨끗하게 씻어주고요. 어란을 채취하기 위해 숭어의 배를 자르면요. 쌍으로 나오는 어란을 만날 수 있는데요. 이렇게 하나하나 손으로 조심스럽게 알을 꺼내는데요. 원형 그대로의 모습을 유지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어란을 상하지 않게 하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하네요. 어란이 터지지 않게 손으로 살살 핏줄을 제거해주고 소금을 위에 뿌려주면 손질이 완료가 됩니다. 근데 아까부터 궁금한 게 있었어요. 이렇게 손질을 하시면서 그 나머지 내장을 다 버리셨거든요. 근데 뭐 동글동글한 거 하나는 안 버리시고 딱 보관해 놓으시더라고요. 그거 뭐예요? 숭어 보물이죠. 숭어 보물? 뭐예요? 이제 숭어에 한 마리에서 이거 하나만 나오잖아요. 딱 한 점 나오기 때문에 이거 그러면 어떻게 먹어요? 이걸 썰어서 네. 회로 먹기도 하고요. 네. 그다음에 젓갈로 담아서 이제 먹기도 하고. 횟집에 숭어 시키면은 회를 시키면 이거 안 나오죠. 그거 좀 본 적이 없어요, 저는. 본 적이 거의 없어요. 주방장이 혼자 하나 나오니까. 그랬구나. 주방 들어가서 이제부터 달라고 그래야 되겠다. 미리 얘기해야 돼요. 이게 딱 숭어를 가르면 보물이 딱 2가지 나오네요. 요거랑 그다음에 숭어 이렇게 귀한 알이 나오는 것 같은데. 근데 이렇게 딱 손질을 하시고 마지막에 소금을 착착착착 뿌리셨거든요. 그 소금을 미리 뿌려두시는 이유가 있을까요? 그리고 소금을 뿌려서 이제 알에 있는 불순물도 제거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굳도록 알이 이 굳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소금으로 염장을 합니다. 염장으로 불순물을 제거하고 어란을 굳혀줍니다. 저는 처음 봤어요, 진짜. 그렇지요. 네. 근데 어릴 때부터 많이 드셨을 것 같아요. 네. 지금 와서 보니까 이렇게 귀한 음식인 걸 몰랐어요. 할머님이 꼭 이걸 소금에 간해가지고 말려가지고 그걸 대대로 그래가지고 조금씩 주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우리는 먹었었어요. 어때요? 어란 이렇게 계속 드셔가지고 건강해지신 것 같아요. 어떠세요? 예. 지금 보니까 너무너무 영양식이고 고단백이고 자부심도 느끼고 그래요. 특별한 비법도 만날 수 있었는데요. 정손해가지고 제대로 이제 내려온 거죠. 할머니가 며느리한테 물려주고 며느리한테 물려주고 해가지고 지금까지 내려온 간장이에요. 맛의 비밀은 바로 이 간장이었네요. 뭐예요? 수정. 이게 뭐예요? 이 간장이 오래되면은 이렇게 수정체가 결정체가 생겨요.
아, 그럼 원래부터 있던 게 아니라 간장이 오래되다 보니까 이렇게 그렇죠. 보석이 생기는 거예요? 보석이 생기는 와, 반짝반짝 보석 같아요. 와. 그렇죠, 수정체. 네. 와, 정말 신기하다. 간장이 오랜 시간 지나면 이렇게 보석을 만들 줄이야. 깜짝 놀랐어요. 이 간장으로 이제 어란을 만들어요. 어란을 만들 때 이제 소금물로 이렇게 씻은 다음에 하루 정도 그다음에 이 간장을 담가서 정제를 시키죠. 이렇게 정제된 어란을 햇빛에 말려줍니다. 다음으로 최태근 명장이 향한 곳은 작업실인데요. 지금 뭐를 바르고 계시는 거죠? 여기 들어오니까 고소한 냄새가 가득하거든요. 여기 어떤 곳이에요? 어떤 작업을 하는 곳일까요? 고소한 냄새 나죠? 네. 고소한 참기름 냄새. 아, 그러니까 참기름 냄새였구나. 이 고소한 냄새. 아, 완전 고소한 냄새가 나요. 맞아? 네. 왜 참기름을 어란 위에 이렇게 바르는 거예요? 참기름은 방부 효과도 있고요. 그다음에 방충 효과도 있습니다. 참기름을 바르는 이유는요. 어란이 산패되는 것과 어란 자체에 있는 기름 성분이 증발하는 것을 방지해주기 때문인데요. 또한 어란의 맛도 더 좋아진다고 합니다. 잘 마르면 아주 맛있게 될 거예요. 사실 어란이 예부터 굉장히 귀한 음식이었잖아요. 임금님들만 먹는 그런 음식이었잖아요. 그렇죠. 네. 사대부집에 큰 대사를 칠 때나 또 이제 궁중에 갈 때 진상품으로 이렇게 올렸던 그런 그 귀한 영암 어란입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지금 그 귀한 어란인 거잖아요. 저 주세요. 가져갈게요. 박은혜 리포터도 탐내는 바로 이 영암 어란은요. 임금님의 수라상에 오를 만큼 귀한 음식인데요. 일일이 하나하나 손을 거쳐야 완성할 수 있는 정성 없이는 만들지 못하는 명품 어란입니다. 와, 이게 그 귀한 영암 어란 아닙니까? 오. 조금 잘라가지고 어머니 붙이고. 해만 올려요, 해만. 침이 나오죠? 네. 저는 사실 참기름을 많이 발랐기 때문에 고소한 향만 날 것이다라고 생각했는데 향도 오묘하고 맛도 오묘하고 혀 위에 살짝 올려놓으니까 약간 막 그 쓴맛도 나기도 하고 그래요. 진짜 신기하다. 역시 제가 먹어보니까 왜 임금님들이 요 어란을 찾았는지 알 것 같아요. 아주 조금만 먹어도 기운이 딱 나는 느낌이에요. 네. 여러분도 이 건강한 어란 드시고 건강한 기운 가득 가져가시는 건 어떨까요? 임금님의 수라상에 올라갈 만큼 귀한 음식인 어란 중에서도 명품으로 손꼽히는 영암 어란. 전통 방법 그대로 수백 번 매만져야 만들 수 있는데요. 갖은 정성과 기다림이 더해져 세월의 맛 가득 뺀 영암 어란. 무려 8대째 내려오는 역사와 전통이 담긴 영암 어란 납시오. 요즘 농촌에서 젊은 사람들 보기가 쉬운 게 아닌데 많은 젊은이들이 모여 뭔가를 만들고 있다. 대형 스티로폼을 자르고 옮기고 조금은 서툴러 보이는 가운데 가르쳐주는 한 사람. 이 앞뒤 쪽이 그냥 끼면은 알을 이렇게 나가. 그래서 한 명은 두 명, 지금 펜이 두 개 있으니까 두 명은 가서 넣고 여기다 손을 그어줘야 돼요. 아, 여기 잘라야 돼요? 네, 긋고 따주면 얘네가 요. 많은 청년들 가운데서도 유독 눈에 띄는 한 사람이 있다. 다른 청년들에게 이것저것 알려주며 작업 지시를 하고 있는 이 사람. 뿐만 아니라 반짝이는 귀걸이로 멋을 내고 안경테 하나도 평범하지 않다. 패션에 관심이 많을 나이인 것 같은데 앳된 얼굴로 일을 하고 있는 정의진 씨다. 홍천군 4H 연합회 회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정의진 씨. 앞으로 젊은 청년들이 더 유입돼서 많이 더 젊음의 힘으로 더욱더 신식으로 바뀌는 그런 농촌이 됐으면 좋겠어요. 네, 그래서 기술이라든지 아니면 생산, 판매 모든 전반적으로 기존에 있던 방식도 좋지만 더욱더 발전돼서 골고루 나눠갖고 골고루 다 상생하고 공생할 수 있는 그런 농촌이 됐으면 좋겠어요. 홍천군 서면 팔복리. 정의진 씨가 꿈을 키워가는 곳이다.
뜨거운 햇살 아래에서도 집중하는 모습이 농부다운데 농사에 뛰어든 지 올해로 4년째. 어느새 손놀림도 꽤 익숙해졌다. 지금 고추 이제 아래 순을 따주고 있는데 고추가 지금 보시면 이렇게 두 가지 나오잖아요. 이 위로 이제 키워요. 그래서 그 아래쪽을 다 가지를 훑어줘야지 위로 더 성장해서 과육이 이제 많이 달리죠, 고추가. 그래서 이제 그 작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고추 말고 이제 두매부추라고, 삼부추라고도 많이 알고 계신데 두매부추 저희가 장아찌 하는 원료도 이제 키우고 있고요. 콩 키우고 옥수수 키우고 신작목으로 이쪽에 보시는 이제 어수리 이제 키우고 있습니다. 시기 맞추기가 이제 많이 어렵죠. 이게 작물이 사람처럼 크다 보니까 뭐 일 처리 같은 거야 이제 뭐 1년 계획표가 있어서 따다다닥 맞춰서 하잖아요. 스케줄대로. 근데 작물은 그때그때 환경에 따라서 이게 변하다 보니까 어쨌든 비 와도 이제 작업을 해야 될 때도 있고 아니면 너무 더워도 작업 기간이 이제 딱 생육 봤을 때 이게 이때 들어가야 되는데 더워서 막 작업을 못하면 이제 계속 딜레이가 되니까 그런 환경적인 요건이 이제 많이 가장 어렵더라고요. 그걸 맞춰서 이제 키우는 게. 서울에서 살았던 정의진 씨. 기타를 전공하며 음악의 꿈을 키우던 낭만 청년이었다. 올해 1월 홍천군 4H연합회 회장으로 취임하면서 흙에서 새로운 희망을 찾고 있다. 젊은 친구들이 없어서 많이 외로움이 이제 많이 심하더라고요. 보시면 알겠지만 이제 다 동네 어르신들밖에 없고 뭐 모임도 없고 친구들을 만날 시간도 없고 이제 뭐 나가도 이제 그때는 차도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나가려면 부모님한테 부탁해서 좀 나 좀 밖에 좀 내려다 달라 그래갖고 춘천 가서 버스 타고 막 서울 가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런 외로운 부분 많이 힘들었고 농사를 이제 하면서도 부모님하고 이제 마찰이 많았어요. 처음에는 이제 저는 기술만 배워오고 부모님은 이제 기술은 안 배우고 직접 키우셨으니까 그렇다고 이제 부모님도 전문 농업인들은 아니었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이거 이렇게 키우면 안 돼라고 제가 말했을 때 부모님은 이렇게 키워도 됐다. 그래서 서로 이제 그런 마찰이 많아서 좀 많이 방황도 많이 했죠, 초반에. 네. 부모님은 농사와 함께 펜션도 운영 중이시다. 이제 조금씩 농산일에 재미를 붙여가는 정의진 씨. 고추밭 작업 후 잠깐의 여유를 즐겨본다. 감미로운 기타 연주가 들려온다. 기타 연주에 대한 꿈은 접었지만 손에서 놓을 수는 없다. 흙을 만지며 살다 보니 조금은 거칠어진 손. 하지만 기타 칠 때만큼은 섬세해진다. 음악을 하며 살고 싶었지만 상황이 여의치 않았고 1년을 준비한 끝에 농촌에 자리를 잡았다. 이제 기타는 더 이상 꿈이 아니라 정의진 씨의 하루를 위로해준다. 만약에 이제 서울에서 계속 도시 생활을 했다면은 좀 어떻게 보면 콘크리트 빌딩 숲이라고 하잖아요. 이런 자연에 있는 나무 숲이 아니고 콘크리트 숲에서 짜여진 시간에 짜여진 직장에 짜여진 일을 하고 좀 어떻게 보면 좀 뻔한 인생을 살았을 것 같아요. 근데 내려와서 여기서 이제 하나부터 열까지 뻔한 게 없더라고요. 다 제가 직접 시도를 해야 되고 직접 과정을 이루고 직접 결과를 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이제 많이 진취적이고 저한테 또 활력이 되고 그랬던 것도 있는 것 같고. 홍천의 또 다른 밭을 찾았다. 정의진 씨 외에도 많은 청년들이 모였다. 바로 홍천군 4H연합회 회원들이다. 삽으로 흙을 고르고 물을 뿌리며 땅을 일구는 회원들. 다 같이 모여서 뭐 하는 건지 궁금해지는데. 공동과제포라고 저희 4H 자체에서 어떠한 그 기술 노하우나 이제 회원들끼리 안 키워본 작목들이나 신작목 아니면 이제 각자 전공 작목이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모여서 어떤 특정 작목을 키움으로써 신작목 기술도 배우고 할 줄 아는 사람은 다시 한번 더 되새김질하는 그런 노하우도 배우고 하는 이제 그런 전체적인 시간입니다. 4H란 농사짓는 젊은이들의 단체로 농업 구조나 생활 개선을 위해 미국에서 조직됐다. 만 20살부터 39살까지의 젊은이들로 구성된 홍천군 4H연합회.
농촌의 고령화와 침체한 농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있는 청년 농부들이다. 처음에는 가벼운 친구인 줄 알았는데 이제 알고 보니까 생각도 많고 그걸 토대로 올해 회장이 돼서 친구들에게 사업이나 이제 어려운 점들 많이 독려해주고요. 많이 알려주는 친구입니다. 농촌 생활이 예전보다는 많이 좋아졌습니다. 삶의 질이라든지 여러 가지 상황들이 많이 좋아졌기 때문에 우리 정희진 회장께서도 좋은 아가씨와 여성분을 만나서 잘 결혼을 해서 좋은 생활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응원합니다. 네. 홍천의 털을 잡고 의욕적으로 시작한 사업이 있다. 직접 키운 콩으로 가마솥에서 재래식으로 만든 각종 장, 된장, 고추장, 간장까지 어머니의 정성과 손맛이 녹아있다. 맛있게 익어가는 장을 보며 정의진 씨의 꿈도 키워간다. 장 사업을 이제 본격적으로 하기 위해서 이제 귀농을 시작을 했고 어머님의 손맛이 되게 마음에 들었어요. 그래서 다른 분들도 각자 시골에서 담는 그런 어머니의 손맛을 좀 느껴봤으면 해서 이렇게 사업을 시작하게 됐고 앞으로 더 여러분들이 이런 맛을 좀 느껴서 어머니의 어떻게 보면 한 숟가락 그런 거를 같이 좀 즐겼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농사도 젊어질 때가 됐다. 농업에 대한 꿈과 포부를 안고 홍천에서 농사를 짓고 있는 젊은 청년들. 공기 좋고 물 맑은 홍천에서 흙과 함께 희망을 키우고 있다. 이들이 싹 틔운 씨앗들이 무럭무럭 자라 튼튼하고 건실한 열매가 되길 두 존노와 응원합니다. 산과 들이 실록으로 물들어가는 계절, 만길이나 높고 깊은 산이란 뜻의 대전 만인산도 싱그러운 초록 물결로 넘실댑니다. 이쯤 올라오면 에어컨 바람 비슷한 게 샥 몸으로 스며들어요. 만인산의 명물 헛독으로 허기를 달래고 민속박물관에 들러 우리 조상들의 생활 모습을 엿볼 수도 있습니다. 녹음이 짙어져가는 지금 푸른 자연과 우리 전통의 멋을 느낄 수 있는 만인산으로 지금 출발합니다. 산을 넘어가 보자. 대전시와 금산군의 경계에 자리한 만인산. 훼손되지 않은 울창한 숲을 자랑하는 데다 산책로와 휴양림이 잘 조성돼 있어 많은 사람들이 찾는 휴식처입니다. 시선이 닿는 곳마다 초록빛깔로 반짝이고 있습니다. 내 마음 산대고 내 심장 오늘 찾은 곳은 백인도 아니요 천인도 아니요 만인산입니다. 만길이나 깊고 높은 산이라는 뜻에서 이름 붙여졌다고 하는데요. 자연 탐방로도 잘 돼 있고 또 숲 체험장도 잘 돼 있어서 이름대로 만인들이 찾고 있는 곳이거든요. 오늘은 여기서 자연의 기운, 숲의 기운을 제대로 받아보겠습니다. 가시죠. 만인산에는 아이들이 즐겁게 뛰어놀 수 있는 숲 체험장이 조성돼 있는데요. 청교훈련병 유교 훈련 유교 할 수 있습니다. 유교 훈련. 야, 이쪽으로 또 건너가는 길이 있어요. 군대 유교 훈련을 떠올리며 체험 코스를 거뜬히 통과해 봅니다. 안전산행, 안전산행, 하나, 둘, 셋, 넷. 야, 옛날 또 군대 생각이 나네요. 이렇게 가족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체험 시설들도 있고요. 이제 만인산 자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선생님 올라오시네요. 만인산의 푸른 자연을 소개해 주실 이분, 이성경 숲 해설사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선생님. 나와요. 저도 만인산 자연휴양림을 가끔씩 오는데 딱 여기까지 왔던 것 같아요. 대부분 사람들이 그렇더라고요. 근데 여기까지도 좋은데 조금 더 올라가면 숲이 더 깊고 아주 만끽한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 매력들 오늘도 느낄 수 있는 거죠? 네네. 예. 만끽할 수 있습니다. 가시죠. 네. 오늘은 평소보다 좀 더 깊숙이 만인산의 속살을 만나볼까요? 숲속 탐방로를 따라 안으로 들어갈수록 숲이 무성하게 우거져 자연스레 초록 터널이 됩니다. 잘 보존된 만인산의 숨결이 곳곳에서 느껴지더라고요. 이 안에 들어오니까 진짜 햇볕이 들어올 공간이 없네요. 네, 없어요. 그늘이 쫙 숲을 밀어서. 네. 이쯤 올라오면 에어컨 바람 비슷한 게 샥 몸으로 스며들어요. 바람도 싹 네. 들어오고 새소리
새소리 물소리가 들리는 곳으로 가보니 작은 샘이 하나 있었는데 바로 대전천의 발원지 봉수래미 고리입니다. 여기 있는 물이 대전천까지 쭉 흘러가는 거죠? 그렇죠. 와. 그 시작점인 거예요? 네, 여기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저 위에서부터 줄줄줄줄 흘러서 대전천까지 쫙 가는 것이죠. 와. 대전천의 발원지까지 만나고 나니 왠지 대전을 더 깊고 자세하게 알게 된 것만 같은데요. 들여다보면 볼수록 신기하고 궁금한 것들이 많아지는 만인산. 산비탈 옆으로 뻗은 소나무 한 그루가 있었는데요. 옛날에는 일로 대전에서 금산으로 가는 옛길이었대요. 이 길이? 예전에 예. 이 길이요. 근데 그 기준을 이 소나무로 잡았다고 하더라고요. 이 소나무로 해서 이쪽 편은 금산이고 이쪽 편은 대전이라고 이 나무로 기준을 잡았다고 하더라고요. 여기는 대전. 네. 여기는 금산. 아이고, 선생님 대전에 계시네요, 선생님. 네, 반갑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어느새 만인산이 자랑하는 보물이 눈에 들어옵니다. 바로 조선 태조 이성계의 태실인데요. 원래 함경도에 있었는데 무학대사의 지시로 이곳에 옮겨졌다고 합니다. 전망이 무척 좋습니다. 이 앞에 보면은 광활하게 펼쳐진 봉우리들이 너무 아름답고 그다음에 이곳에 오면 바람이 시원한 바람이 항상 끊이지 않고 불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땅이 축축하지 않고 항상 그 뽀송뽀송한 그런 자태가 있는 것 같아요. 참새가 방앗간을 그냥 지나칠 수 없듯 만인산에 오면 꼭 맛봐야 할 주전부리가 있습니다. 바로 줄 서서 먹는 거로 유명한 호떡인데요. 벌써 25년이나 이 자리를 지키며 만인산의 명물이 됐습니다. 야, 바쁘다 바빠. 양손이 쉴 시간이 없으시네요. 손님들이 계속 들어오네요. 예, 계속 들어와요. 주말에는 더 바쁘시죠? 예, 주말에는 한 1시간씩 기다리셔야 돼요. 그만큼 이 많은 사람들이 찾는 호떡, 그 비결은 뭐에 있을까요? 반죽은 찹쌀이 많이 들어가고 보면은 아삭아삭하니 맛있어요. 찹쌀에 밀가루와 옥수수 전분을 섞어서 만든다는 호떡. 안에 넣는 고명도 땅콩과 견과류를 빻아서 만든다고 합니다. 강철판에서 노릇노릇 구워지는 자태가 정말 사랑스럽습니다. 긴 줄 끝에 건네받은 호떡 한 접시. 처음 씹을 때는 바삭하고 씹으면 씹을수록 쫀득쫀득 찰진 맛입니다. 겉은 바삭하고 안은 부드럽고 끝은 달콤하고요. 옛날 제 어릴 때 먹던 호떡 맛 그대로고요. 무엇보다도 주변의 아름다운 자연에서 함께 먹으니까 맛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좋아요. 만인산 자락에 자리한 정다운 기와집. 이곳은 우리 조상들의 생활 모습을 수집, 전시하는 민속 박물관이 자리하고 있는데요. 우리 전통 문화를 보존하고 재조명하기 위해 설립된 곳으로 벌써 20년이 다 되어간다고 합니다. 정해진 관람료가 따로 없이 방문객들이 자유롭게 살펴볼 수 있습니다. 지금은 조선 여인들의 화려한 장신구들이 전시되고 있습니다. 크게 유물의 종류로서는 민속품류, 그다음에 도자기류, 그다음에 서지류, 그다음에 박물관들도 사실 조금 힘들다고 하는 장신구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같은 경우에서는 성물하고 합쳐서 한 5종류의 그러한 유물의 종류가 있는데 저희 유물이 약 한 8만 점 정도 됩니다. 우리의 전통 문화를 알리기 위해 야외에도 무척 많은 유물들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오면 좋은 공부가 되겠죠. 만인산에서 내려와서 제 허기를 달래줄 곳을 들어왔습니다. 외관은 전통 한옥의 한정식이 어울릴 것 같지만 오늘 찾은 메뉴는 샐러드 그리고 파스타. 이색적인 어울림 속에서 찾는 즐거움 지금부터 만나봅니다. 오늘 제가 선택한 메뉴는 담백한 봉골레 파스타와 신선함이 가득 담긴 과일 샐러드입니다. 제철 해산물과 채소를 듬뿍 넣어 만든 요리들입니다. 만인산 진로갈에서 맛보니 더 즐거운 기분이랄까요? 가족끼리, 연인끼리 찾아와 입맛 따라 취향대로 즐길 수 있습니다. 눈에 푸르름을 마음껏 담고 입에도 푸르름을 가득 넣어 먹으니 이렇게 싱그러울 수가 없습니다.
오늘 만인산에 와서 푸르른 실록도 보고 역사적인 공간에 전통 민속품도 만나고 맛있는 음식으로 배까지 든든하게 채우니까 하루를 알차게 보낸 느낌이 듭니다. 여러분도 만인산으로 오세요. 만길이나 높고 깊은 만인산. 요즘 그곳에 가면 실록이 선물하는 싱그러움을 온몸으로 느낄 수 있습니다. 시민들의 쉼터이자 명물이 된 주전부리는 오늘도 바삭하고 찰진 맛으로 사람들을 기다립니다. 잊혀져가는 전통 문화를 지켜가는 사람들이 있어 뜻깊고 보람된 시간을 가질 수도 있죠. 여러분, 만인산에서 함께 만나요.